네, 교육 플러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에는요,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폴정 박사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폴정 박사입니다. 네, 여전히 동부에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이번 주면은 대학 종강이라서 이제 저희는 자유롭게 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지금 폴정 박사님께서는요, 현재 메리몬트 유니버시티에서 유기화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직 학기가 끝나지가 않아서 저희가 전화로 연결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스템 연구소에서도 또 우리 의대나 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의대 진학에 관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그 박사님께서 지난 시간에 일단 그 의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성적을 특히 1, 2학년 때 잘 받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MCAT 점수라든지 봉사 활동, 각종 의료 경험들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의대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은 리서치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죠. 예, 이런 것도 진학하는데 비중이 좀 많이 되나요? 일단은 그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봉사 활동 또 병원에서의 각종 그런 경험, 다양한 경험 이런 걸 가장 비중 있게 두고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유명한 명문 사립의대 같은 경우에는 네. 리서치가 거의 필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리서치 하는데도 이거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지 않아요?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제 욕심을 내서 하다가 리서치를 하다가 망치는 게 이제 학점이거든요. 네네. 이게 너무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 너무 일찍 리서치에 뛰어들다가 학점이 이제 망쳐서 네네. 좋은 의대, 자기는 좋은 의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리서치에 많이 이제 포커스를 했는데 네. 막상 학점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좋은 의대는 지원을 못하고 오히려 봉사활동이나 이런 쪽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주립대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리서치를 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은 일단 주립대 같은 경우는 봉사나 병원에서 다양한 그 헌신적인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그 아프리카 봉사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학생들이 직접 아프리카랑 베트남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셨나요? 예.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의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나 베트남이 봉사를 꼭 같이 갔다 와야 되는 건 거죠? 인터뷰할 때 보면은 그 의대 교수님들도 두 가지 견해를 보이세요. 아, 그래요? 어떻게요? 한 가지는 왜 꼭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봉사를 해야 되냐. 미국 할 곳이 많은데. 네네. 이런 견해를 보이시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이제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그 열대성 질병에 대한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권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선교지나 이런 데 가서 잠깐 봉사하고 오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주로 말씀을 하시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꾸준히 가든가 아니면은 한 몇 달 동안 하고 온다든가 방학 동안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아, 그냥 대학 진학을 위해서 그냥 한 번 갔다 와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그렇죠? 꾸준하게 뭔가를 하는 그러니까 열정을 보여줘야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호주에 있는 여학생이 한 6개월간 병원에서 봉사를 하면서 리서치하는 걸 봤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혼자 가서 한다면 무서울 것 같아요. 오, 그렇죠.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근데 그 호주 여학생은 6개월 동안 그걸 하고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 한 며칠이 이렇게 겹치는 바람에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런 열정이 있는 학생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누군가한테 어디에 뭐 한 줄 쓰기 위해가 아니라 뭔가 스스로 왜 그거를 해야 되는지의 어떤 의지라든지 패션 같은 게 좀 같이 담겨져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사님께서는 워낙 칼럼도 사실 많이 쓰시잖아요.
예. 예. 이 대학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의대 치대 진학하는 친구들은 이 언더에서부터 뭔가 막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단 말이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엔. 예. 근데 대학에서 전공과 상관없이 의대 치대 준비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보통 의대 치대 준비하는 친구들이 뭐 사이언스 이런 쪽 많이 전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영문학과라든지 전혀 다른 뭐 아트 이런 거 공부하던 친구들도 의대나 치대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미국의 의대가 추구하는 거는 다양성이에요. 예. 다양한 경험을 가진 다양한 전공한 학생들이 모여서 네. 의학 발전을 이룬다 이런 취지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대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인문학을 많이 들어라 하는 거예요. 최근에.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발표된 통계를 제가 분석을 해 보면은 네네. 의대 신입생들 가운데 예. 생물학 분야를 전공한 학생이 한 50%예요. 예. 그리고 사이언스를 전공하지 않은 비과학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이 한 36%가 되고요. 오, 많네요. 예, 많아요. 예. 이게 점점 비중이 더 커지고 있고요.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MCAT이 바뀌었어요. 네. MCAT이 바뀌어서 영어하고 사회학 또 그 심리학 이런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순수 인문학을 한 학생들이 오히려 MCAT 점수가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합격률도 보면은 생물학 전공한 학생들은 전체 합격률이 35%밖에 안 되는데 네네. 순수 인문학을 공부한 다음에 의대 준비를 하고 MCAT을 봐서 의대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46%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어요. 와, 그렇게 높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꼭 과학을 공부를 해야지만이 의대를 갈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네네. 자기가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점도 조금 있어요. 어떤 문제점일까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전략적으로 내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심리학을 공부한다 아니면 영문학을 공부한다. 네네. 그래서 따로 이제 필수 과학 과목을 공부를 해서 의대를 지원해야지 이렇게 했을 때 네. 공부하다 보면은 포기를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아,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예. 이 길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결정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중간에 전공을 바꿔버리는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의대를 가겠다, 의사가 꼭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심이나 열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도 뭐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한국의 어떤 교육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 생각에 의대 치대 가는 친구들은 왜 뭐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옛날엔 이과, 문과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과 쪽을 공부한 친구들만 의대나 치대를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문과 쪽으로 공부를 하던 친구가 오히려 의대 치대를 준비할 수 있고 또 합격률도 더 높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의대를 준비하려는 어떤 뭐 대학 신입생들 있잖아요. 예. 그런 친구들이 전공을 의대 진학하려고 하는데 저 전공 뭐해요라고 우리 박사님께 만약에 문의를 한다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과를 하라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공부를 잘 하고 네. 굉장히 열정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네. 또 목표가 나는 탑 명문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예. 그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게 좀 나아요. 네네. 근데 약간 좀 어정쩡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바이올로지 전공이나 아니면 케미스트리 전공에다가는 제일 먼저 학점을 다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워낙 과목이 어려우니까 그렇군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전공 필수 과목들이 어렵기 때문에 네네. 학점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네. 2학년 2학기 때 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네. 1학년, 2학년 때는 다양하게 자기한테 맞는 거를 듣고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꼭 필수 과목이 아니더라도 1학년 때는 학점을 잘 받도록 유지하는 게 좋아요.
네네. 그렇게 하고 의대를 갈 거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뭐 사이언스 과목을 많이 듣는다든가 이렇게 했다가는 학점을 망치기 때문에 네네. 아주 위험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면서 의대 같은 경우에 미국에 한 150여 개 학교가 있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대를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네. 목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지도 방법이 달라져요. 예. 어떤 학생이 이제 리서치를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학점을 망쳤어요. 굉장히 명문대 학생인데. 네네.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명문대를 가고 싶다고 계속 리서치 쪽으로 하는 거예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참 힘들어요. 오히려 그 학점을 잘 유지한 다음에 네네. 어느 정도 기본을 갖춘 다음에 리서치에 포커스를 하면은 좋은데 네. 너무 리서치를 처음부터 하다가 학점이 안 좋은 경우에는 명문 의대 가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명문 의대보다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봉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봉사나 다양한 이런 병원에서의 경험을 더 중요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어떤 데 일단 포커스를 두는지를 우리 학생도 그렇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좀 그냥 의대 준비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좀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스템 연구소 폴정 박사님께 전화를 하시면은 여러 가지 좀 도움을 주실 거예요. 제가 부에나팍 스템 연구소 전화번호를 좀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4 지역이고요. 400에 2080 714 400에 2080번으로 문의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 교육 플러스는요.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과 또 의대, 치대 진학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의대 치대 진학의 첫걸음. 누구와 출발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스템 연구소 폴정 박사의 의대 진학 프로그램을 선택하시고 그 꿈을 이루십시오. 의대 합격의 키포인트, 철저한 학점 관리와 차별화된 봉사활동부터 고득점을 보장하는 최고 강사진의 특강으로 구성된 MCAT, DAT 6주 합숙 캠프. 특히 스템 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아프리카, 베트남 현지 병원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는 의대 입학 심사의 결정적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미국 의대 치대 진학 폴정 박사의 스템 연구소가 가장 체계적이고 바른 길입니다. 부에나팍 메디컬 센터 2층 상담 전화 714-400-2080 714-400-2080. 오늘 교육 플러스는요.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 연결해서 의대 진학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뭐 성적 관리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일단 리서치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은 성적 관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밸런스를 좀 잘 맞춰야 되는 거죠, 박사님. 예, 맞습니다. 네네. 의대를 진학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뭐 여러 가지 사실 공부도 해야 되고요. 또 시험도 봐야 되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필드에서 학생들을 만나시다 보면 어떤 부분을 가장 힘들어 하는 것 같으세요? 학생들이 처음에 네. 학점 관리할 때에 어느 특정 과목에서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러면 좌절하고 제가 만나서 상담을 하면은 자기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하면서 우는 학생도 있어요. 아, 그래요? 놀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고. 저는 이제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고 대학에서 학생들이 가르쳐 보지만은 그 사이언스 과목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사이언스 과목은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학생에 따라서. 아, 그래요? 예. 그런 때는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 거를 저희가 권하고요. 네네. 물론 학교에도 많이 도움을 주는 그 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데서 조금 도움을 받으면은 좋은데 학생들이 혼자 고민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제가 지도해야 하다 보면은 대학생들은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약 10% 정도만 누가 옆에서 도와주기만 해도 잘해요. 학점 관리도 잘하고 앞으로 자기가 나갈 길을 딱 정해서 잘 준비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렇죠. 일단은 뭐 의대 치대 진학하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공부에 대한 베이직이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조금만 옆에서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이제
학점이 됐거나 아니면 조금 모자란다 하더라도 조금 더 해서 의대를 지원해야지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MCAT 준비를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해갖고 포기하는 학생들 나와요. 그래요. 오히려 성적이 아주 좋은 학생도 중간에 MCAT 공부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와. 그런 경우에는 누가 옆에서 계속 그 기운 내도록 같이 도와주면서 가면 좋은데 그런 이제 멘토가 필요한 거죠. 한 예를 들면은 한 학생이 이제 학교도 좋은데 졸업을 했고 성적도 상당히 좋았는데 유학을 온 지가 이렇게 아주 오래되다 보지 않다 보니까 영어가 좀 딸리는 거예요. MCAT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데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의사세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엄마 아빠를 봐라. 의사 해봤자 고생만 엄청나게 하고 그렇다 하니까 애가 부모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냥 푹 주저앉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부모님은 속으로는 얘가 의대를 갔으면은 하고 많이 서포트를 하는데 근데 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부모님이 꼭 안 해도 돼. 엄마 아빠를 봐라. 고생 많이 하지 않니? 뭐 이렇게 하니까 학생이 푹 주저앉아갖고 의대 안 가고 딴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해놓고. 그렇죠. 그래서 옆에서 너무 힘들 때 이렇게 용기를 줘야지 그거 안 해도 돼 막 이렇게 하면은 쉽게 좌절을 하더라고요. 특히 여학생들 가운데 그런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MCAT 시험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또 MCAT은 이 시험 보는 시간도 엄청 길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합숙 캠프를 해요. 저희가 해보니까 호텔에 있으면서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저희가 계속 가르치면서 문제 풀게 하고 또 용기도 주고 막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MCAT 공부하는 학생들 같이 모여서 하니까 그 효과가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단기간 내에 이제 점수 올릴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런 MCAT 준비하는 친구들의 합숙도 스템 연구소의 어떤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한 6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합숙을 하고 나서 MCAT을 봤을 때 효과가 어떻던가요? 우리 친구들이. 영어가 좀 잘하는 친구들은 상당히 고득점이 나와요. 만점이 528점인데 522점, 521점 나오는 학생들도 있고요. 와, 엄청 많이 나왔네요. 근데 영어가 좀 부족한 학생들은 점수 올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험이든 영어가 일단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영어가 지금 영어 잘하고 영어가 기본적으로 되는 학생들은 515점 넘기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영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좀 어려워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512점 넘기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렇군요. 근데 뭐 MCAT 합숙을 하면서 영어를 따로 뭐 가르칠 수는 없고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은 뭐 의대나 치대를 진학하기를 좀 준비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겠어요.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 공부예요. MCAT에서 고득점을 받으려고 하면은 영어를 잘해야 되고요. 저희가 합숙 캠프에 조인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 저희는 영어 테스트를 좀 해봐요. 그래요? 영어가 준비 안 돼 있으면은 와서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와, 우리는 의대 치대 뭐 이런 데 간다 그러면 과학 이쪽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영어가 그만큼 중요하군요. 과학 분야도 그 긴 패세지 문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가 정리 안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읽으면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탄탄하게 돼 있는 학생일수록 고득점 받기가 좀 쉬워요. 지금 이제 우리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계실 텐데 일단 우리 자녀가 의대 치대를 진학한다라고 하면은 내 자녀의 영어 실력이 어떤지부터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도 같고요. 일단 MCAT 시험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만큼 한 번에 준비해서 끝나면은 좋다. 우리 박사님께서도 그 얘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 낭비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뭐 그렇다고 두세 번 본다고 해서 뭔가 불이익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한 번에 끝내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한 번 또 실패를 하고 또 보게 되면은 이게 거의 한 6개월을 소비를 하게 돼요. 잘못했다가는 1년 내내 MCAT만 공부하다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통계를 보면은
의대 신입생들한테 이제 서베이를 한 통계를 보면은 네. MCAT 딱 한 번만 보고 의대 입학한 학생이 한 약 50%가 조금 안 돼요. 한 48%이 정도 되고요. 예. 2번 본 다음에 의대 입학한 학생이 한 41% 돼요. 그러니까 3번 이상 본 학생이 한 11% 정도 되고요. 아, 그냥 한 번 공부해서 보는 찬스가 더 많네요. 합격 찬스가. 예. 네. 저희도 학생들 지도를 해 보면은 네네. 그런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번에 확실하게 준비한 다음에 한 번에 끝내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시면서 보통 이제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2학년 2학기 때쯤 전공 선택을 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3학년, 4학년 사실 전공 들어가서 뭐 2년 정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MCAT 시험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언제 이 MCAT 시험 준비를 해야 되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전공에 대해서 알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몇 학년 때 준비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그 필수 과학 과목, 네네. MCAT에 나오는 필수 과학 과목을 다 끝낸 한 3학년 2학기 정도에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예. 근데 저희 경험상 보면은 학년이 높으면 높을수록 점수는 잘 나와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머리가 아주 똑똑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냥 그 과학 과목을 다 배우지 않아도 네. 대부분의 이제 그 MCAT 문제에 그 패시지 안에 답이 많이 있어요. 많이 설명이 돼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영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다 배우지 않은 학생들, 아주 스마트한 학생들은요, 찍어도 답이 맞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본 거로는 대학교 1학년 마친 학생이 네. 옛날 올드 MCAT으로 39점을 받은 걸 봤어요. 오, 예.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네네. 일단 사이언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훨씬 쉽고요. 네. 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간의 그 성숙도가 있기 때문에 네네.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이제 자기 컨트롤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점수도 더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제가 권하는 거는 그래도 3학년 2학기는 지나서 되면서 네네. 그 겨울 방학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하고 네네.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학 진학할 때 고등학생 친구들이 SAT 시험을 보잖아요. 예. 근데 SAT 시험 보기 전에 이제 프리테스트들을 좀 해요. 그렇죠. 예. MCAT 같은 경우에도 미리 연습 삼아 좀 시험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그 문제를 발행하는 여러 가지 이제 컴퍼니들이 있어요. 애플란도 있고 프린스턴 리뷰, 익셈 크래커 여러 가지 이제 컴퍼니에서 네. 이 시험이 컴퓨터로 보이기 때문에 컴퓨터 온라인으로 이제 문제를 제공을 해줘요. 네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시험을 보면 똑같이 채점을 해서 점수까지 다 알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습 시험인 거죠? 그렇죠. 예. 그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시간, 이 타임 매니지먼트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네네. 자, 일단은 우리 스템 연구소에서 의대 치내 진학을 위한 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좀 준비가 돼 있고, 특히 MCAT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합숙 프로그램도 준비가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온 거를 이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학생들이 한결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요. 자, 스템 연구소로 문의를 해보시면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에나파악 지점이에요.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714 지역이고요. 400에 2080 714-400-208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교육 플러스는요,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